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 14%에서 18%로 인상하기로 권고했다.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물론 자문위에서는 일단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는데 일단 논의 과정에서 이 군인연금 얘기가 먼저 나오면서 군인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교수님, 지금 군인연금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적자인가요, 지금? 예, 군인연금이 아마 가장 먼저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1973년부터 기금이 좀 고갈이 되고 고갈됐어요? 지금까지 계속 적자인가요? 예, 적자인데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기금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네. 우리가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기금이 없다고 해서 연금이나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문제는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서 그 보험료도 좀 올리고 그리고 그 보험료 올리고 그 수급개시 연령을 맞췄어요. 65세로 맞추고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게 점차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2015년에 군인연금만 빼고 하는 바람에 군인연금은 아직까지도 전역과 동시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보험료도 그 공무원 연금도 원래 14%였다가 그게 18% 올렸는데 네네. 군인연금은 2015년 계획을 따라오지 않고 그냥 놔둔 거죠. 그래서 뭐 지급료를 받는 급여 수준도 공무원보다 조금 높고 그리고 보험료도 좀 낮고 그리고 연금 받는 시기도 훨씬 빠르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38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공무원도 그랬습니다. 공무원도 그랬는데 그걸 이제 국민연금에 맞춘 거거든요. 그런데 군인연금 아직 안 맞췄으니까 이걸 맞추자 그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. 군인연금은 좀 특수하다고 봐야 되나요? 아무래도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또 뭐 임무를 수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특수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근데 뭐 군인연금도 공무원의 하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군인만 또 다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많지는 않고 그래서 공무원 일부러 하는 게 많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분단 상황이고 그렇죠. 항상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군인에 대한 어떤 처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안 좋은 거죠.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연금을 통해서 좀 많이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대표님 어떠세요? 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군인연금만 그 2015년 개혁에서 빠져 있으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보험료도 덜 내고 좀 이제 받는 건 좀 더 받고 또 일찍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 이제 2015년 공무원연금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계획되고 군인연금은 사실은 저희가 손대지 못했어요. 저도 이제 국민대타기구위원으로 참석했는데 뭐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인들이 뭐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적과 마주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개고지를 돌고 있고 낮은 임금이라든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근로조건 등등 고민할 때 그나마 군인들에게 혜택이라는 것은 군인연금 하나였다. 그리고 또 군인들이 이제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하사를 맺는다면은 또는 뭐 중위를 맺는다면은 소령을 맺는다면은 거기서 진급을 못하면은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되는 이런 강제 조항이 엄격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19년 5년을 갖다 채우고 나면은 즉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취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지급률이 1.9입니다. 공무원들도 1.9였는데 1.7로 내렸거든요. 저 표에 나오는 대로.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내는 것도 공무원들도 7%, 14% 이렇게 냈는데 공무원들은 이제 9%를 18%를 올렸는데 군인들은 올리지 못했는 이런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는 그때는 못했지만 또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번 그 국회 이제 자문기구 회의에서는 보고하고 공감은 있었지만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건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서 계획과 관련된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야지
철책을 마주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들에 대해서도 너무 가혹하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과 관련한 고민도 재정의 고민과 같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보도된 내용에서는 물론 부인을 하긴 했지만 14%를 지금 18%로 높인다는 보도가 나왔던 게 네네. 아마 뭐 공무원연금이나 뭐 사학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 뭐 이런 취지였나 보죠? 네, 그런 취지로 이제 했고 18%. 거기 참여하신 이제 선생님들이 일정 부분 동의는 됐는데 네네. 합의되는 합의는 구조는 아니었고 지금 이제 또 국회 특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모수계획 중심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. 현재 이제 2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달 말까지 네네. 그 보고서 내용에는 숫자 중심으로 하지 말고 방향성과 구조적인 문제. 그래서 좀 올려야 된다. 또는 뭐 조금 늦춰야 된다 이런 건 모르지만 몇 프로를 올려야 된다, 몇 프로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좀 요청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당사자들 특히 이제 젊은 군인들의 네. 이야기들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김설리 위원장님 어떠세요? 아무래도 군인들 하면 젊은 층부터 아마 연세가 좀 드셔도 이제 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군인연금도 언젠가는 개혁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긴 합니다. 네, 그 군인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네.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직역연금을 이야기를 할 때 네. 예를 들면 군인 또는 이제 공무원 사학. 등등 이야기를 네. 할 때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직업 내지 그 직책이 너무 위험하거나 아니면 내지 너무 어렵거나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금 보상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연금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 때문에 네.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그 일터의 근무 환경 네. 그리고 그 근무 환경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논의는 예를 들어 연금으로 보상받는 것 아니냐. 예를 들면 시민들이 보기에 네. 너희는 공무원, 군인, 연금 잘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.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연금 개혁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위험수당 그리고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조금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환경 개선도 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시네요.